LA에서 지난해 아시안 증오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아시안들에 대한 반감이 크게 늘어난 것이 바로 원인이었는데요. 또 미국 경제가 최근 들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나아지고는 있지만은 고용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들이 코로나19 전파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변수로 인해서 매출이 이 회복에 대한 자신을 못해 선뜻 고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안 증오 범죄가 LA에서 지난해 아주 크게 증가했네요. 예, 그렇죠. LA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LAPD, 그러니까 이건 LAPD의 보고서, LAPD가 집계한 겁니다. 예, 지난주 폴리스 커미션에 보고서 제출했는데요. 여기 보면 지난해 1년간 LAPD가 처리한 아시안 증오 범죄가 15건. 네. 근데 2019년 7건이었기 때문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2018년에 9건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19년과 2018년이 거의 비슷했는데 유독 2020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 뭐 아시안 증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에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LAPD가 그 지난해 처리한 총 증오 범죄 건수가 355건. 이 중에 아시안 증오 범죄가 15건. 그러니까 전체 증오 범죄의 4.2%를 아시안 증오 범죄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오 범죄라는 것은 뭐 인종도 있지만 동성애라든가 네. 뭐 성전환, 아하. 종교, 아하. 민족 다양한 타겟을 상대로 저질러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인종과 관련된 증오 범죄가 8.1%였고요. 그 중에 아시안 증오 범죄는 4.2%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LAPD가 처리한 아시안 증오 범죄 15건 중에 9건이 폭행, 배러리로 분류가 됐고요. 5건은 위협 또는 가중 폭행이었고 나머지 1건이 제패니스 어메리칸 내셔널 뮤지엄에 대한 이메일 폭발물 위협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안 증오 범죄의 경우에 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LAPD 그 처리를 보면 지난해 아시안 증오 범죄 15건 중에 그 용의자를 찾아내지 못한 케이스가 무려 9건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오 범죄 전체 아시안 증오 범죄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을 누가 범인인지 못 알아낸 거죠. 네. 그리고 LA시 검찰이 시티 어토니가 그 기소하지 않은 케이스가 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을 이유였어요. 증거가 이걸 증오 범죄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걸 지금 리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검찰도 증오 범죄 기소를 거부한 케이스가 1건이 있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용의자가 다른 혐의로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증오 범죄까지 기소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처벌받을 건데 굳이 뭐 증오범죄까지 더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LA 카운티 검찰의 얘기였고요. 아시안 증오범죄 15건 중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들이어서 넘어간 경우가 2건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데 이걸 재판까지 가게 되면 사건화 시키면 결국 피해자도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불기소한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증오 범죄 외에도 증오 사건이라는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증오 사건도 지금 증가가 많이 증가한 네, 거예요.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증오 범죄는 이제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그러고요. 증오 사건은 헤이트 인시던트입니다. 인시던트죠. 예, 지난해 아시안들 경우에 LAPD가 9건, 그러니까 에이시안 헤이트 인시던트가 지난해 LAPD 처리한 숫자만 9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이트 인시던트는 헤이트 크라임과 비교하자면 증오를 표출해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건 뭐 같지만 그게 이제 범죄로 규정이 될 수 있을 정도면 헤이트 크라임이고요. 네. 범죄로까지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증오를 표출한 그래서 위협을 가하는 행위였다. 이럴 때는 사건 헤이트 인시던트로 분류하는 겁니다. 범죄까지는 이르지 못한 행위. 이게 이제 헤이트 인시던트인데 LAPD가 지난해 처리한 헤이트 인시던트는 총 199건. 이 중에 에이시안 헤이트 인시던트가 9건이어서 4.5%라고 이렇게 LAPD 보고서에 기록됐습니다. 네. 네. 근데 중국에 대한 반감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실 네. 매우 컸었고 그것이 아시안들에 대한 이제 혐오와 증오로 지금 네. 발달했다 이제 그런 분석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유독 이렇게 증가했어요. 네. 그 이유는 역시 그 바이러스를 시작한 국가로 인식되는 중국에 대한 분노였다. 이렇게 LAPD는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LAPD가 처리한 24건의 증오 범죄와 증오 사건, 헤이트 크라임과 헤이트 인시던트를 합쳐보면 그 용의자가
코로나19를 언급하면서 공격한 것이 6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7건에서 용의자가 엔타이 차이니스 레토릭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LA 지역 그 중에서 에이시안 증오범죄 이 사건이 에이시안 이제 헤이크라임이나 헤이트 인시던트가 많이 일어난 지역으로 따져보면 LAPD가 이제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는 웨스트버리우와 센트럴버리우. 그러니까 웨스트버리우면 좀 서부 쪽이네. 서부 쪽이죠. 백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센트럴버리우면 아마 이거 한인타운도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다운타운 웨스트 LA 쪽 이런 쪽이 많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장소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장소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거리에서 발생해서 역시 그 공공장소인 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이런 범죄 저지르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공장소 같은 데서 맞닥뜨릴 때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질렀고요. 아시안 그 증오범죄와 증오사건에서 남성과 여성들은 거의 비슷하게 타겟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힘없는 여성들을 더 많이 타겟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남성 에이시언이나 여성 에이시언이나 당하는 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들은 백인, 흑인, 라티노 등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에이시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종들이 에이시언에 대해서 증오범죄, 증오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가 분명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지금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뭐 미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뭐 여러 수치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러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6.4%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 4분기보다 올해 성장률이 4%포인트나 더 늘어난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건데 네. 취업자 수는 올해 710만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710만여 개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한 5%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늘어는 아는데 그러나 충분치가 않다. 네, 충분치 않다. 부족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하면 취업자 숫자가 약 1.6%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아서 위축됐다가 경제가 다시 이 정상화로 가는 길이니까 이럴 때는 좀 확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장도 좀 확 오르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취업자 수는 별로 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월의 취업자 수가 91만 6천 명을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64만 7천 명에 비해서는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용도 일정한 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경제 성장에 비하면 회복 속도가 느리다. 이게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업들이 최근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뜻 고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건 결국 사람을 뽑아야 될 기업들이 그렇죠. 안 뽑기 때문인데 안 뽑는다는 그 이유는 그 크게 지금 두 가지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했어요. 그 어떤 이유냐면 코로나19가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용을 지금 늘려도 괜찮은 것인지를 확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을 늘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인건비를 더 늘려도 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은 분명히 수치상으로 감소했는데 이런 수치가 계속 유지될 건지 계속 줄어들 건지에 대한 의문을 기업들은 던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업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한다. 그렇겠죠.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란 거는 계속 매달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오늘도 보도가 나왔지만 18살 이상 성인들의 절반 정도가 최소한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신규 확진은 여전히 4만 명대. 물론 얼마 전에 뭐 6만 명, 7만 명대에 비하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런 점을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뭐 인도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이런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 안에서도 확산하고 있고 미국 밖에서도 확산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지금 우리가 이름은 코로나19 팬데믹이지만 사실상 변이 바이러스까지 다 집어넣은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줄어들어도 변이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으면 계속 팬데믹은 가는 건데 과연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기업들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니까 섣불리 인력 채용을 못하고 좀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지금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치상으로는 좋은 이런 좀 약간 기형적인 이런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바로 경제 성장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많은 기업들이 최근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인건비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그렇겠죠. 예, 사람을 뽑는 건데 지금 그 확신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소비 수요가 다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고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에서 근무하는 숫자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니까 예전처럼 막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좁은 공간에서 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직장에 근무하는 숫자는 적고요.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뭐 커피 마시거나 뭐 음식 먹거나 할 때는 집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회사 나왔으면 사 먹을 것도 그러니까 카페라든가 상점 매출이 굉장히 좀 감소하고 있다. 감소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경제 전반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인데 전문가들도 경제 활동이 본격 재개되고 있고 리오픈되고 있지만 그러나 기업들은 자신들의 영업에 대해서 영업이 살아날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매출이 이제 확실히 좀 증가를 한다가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소비 신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인가? 요건 조금 이제 앞으로 그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신장이 되고 있고요. 뭐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우리가 정말 사람을 더 고용을 해도 될 정도의 확실한 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인지를 그걸 섣불리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고용 신장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구직자 수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 구직 중인 25살에서 54살 사이 청년과 또 장년층 비율이 3월에 81.3%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2020년 2월에 82.9%보다 190만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본격화되기 직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그 상황까지 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 구직자들, 잡을 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미묘한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것도 분석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교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오픈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을 시간에 좀 집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위탁을 맡기려면 또 돈이 드니까 그렇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맡고 있다. 그게 더 싸게 먹힌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사정에 의해서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에 감염될 걸 두려워해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백신도 맞고 있고 하지만 요즘 뭐 백신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무튼 뭔가 아직까지는 밖에 나가서 정상적인 활동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실업수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주당 $300 실업수당이 지금 또 조 바이든 계속 지금 주고 예, 있으니까. 1조 5천억 달러 구호 패키지 때문에 지금 9월까지 연장이 됐고요. 이게 더 연장될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이 나오니까 뭐 아주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물론 이런 정도 실업수당에 만족을 못하겠지만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네. 사람들은 사실 이 정도 돈을 받는 것만 해도 맞아요. 자신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안전하죠.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그냥 실업수당 받으면서 집에만 있는. 아, 나 그럼 실업수당 끝날 때까지는 나 일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직 욕구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채용이 안 나서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게 합쳐지다 보니까 예, 고용이 잘 안 되는 건데 이러니까 수치상으로는 회복세지만 뭔가 미국 경제가 제대로 된 회복세로 가기에는 조금 뭔가 이게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도 말이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해고 조치라든지 레이오프를 시켰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회사가 굴러가는 거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직원들을 많이 안 써도 그런 대로 굴러가네라는 것 때문에 조금씩 뭔가 좀 예전보다는 좀 직원들을 좀 더 줄여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그것도 하고 뭐 있는 것일 것 분명한 같아요. 팩트죠. 예, 네, 맞아요. 네. 예전에 10명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6명만 돌아가더라. 그렇죠. 그러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굳이 4명의 인건비를 더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걱정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월급을 받는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또 시장에서 돈을 쓰는 소비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참 맞아요, 예, 맞아요.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식 국장이었습니다.